대부분 청소년은 평일에도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면서 온라인 활동에 장시간 노출돼 있습니다.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꼴로 본인이 온라인 괴롭힘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가해 유형은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SNS에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는 답변도 16%가 넘었습니다. 피해 대상자는 친구가 32%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건 내가 싫어하는데도 쪽지를 보내거나 SNS에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이었고 사이버 게임머니나 스마트폰의 데이터, 채팅앱 아이디 등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는 답변도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답변은 61%였고 OTT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답변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연구진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 이해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도 미디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만 9천 명의 학생이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1.9%로 코로나 이전을 넘어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시점에 학폭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유행하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학교 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줄고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늘었습니다. 학폭 피해를 당하고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7.6%였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목격자 가운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를 넘겼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폭 예방 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교실 복귀를 위한 그런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오는 신학기부터 대부분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불러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카톡 감옥, 방폭 등으로 불리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24시간 시간과 공간이 가리지 않는 데다 복제와 확산도 빨라 파급력이 상당한데 특히 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은 피해 경험률이 줄었지만 청소년은 전년보다 12.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인의 경우 재미나 장난이 가장 많았는데 청소년은 상대의 행동에 복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싫어서 재미나 장난으로 괴롭힌다는 청소년도 20%가 넘었는데 피해 청소년의 28.8%는 다시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메시지도 지우면 그만이라 적발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차단해도 다른 채널로 다시 폭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안 처리조차 시작이 안 되거든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좀 빠르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과 디지털 교육 등 온라인 이용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할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3차원의 가상세계 메타버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에서 70%가 아동 청소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간에서도 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바타를 통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 같은 데 들어가는 연령 초등생들이 많거든요. 정말 초등학생들, 지금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은 10살짜리가 오고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내가 네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줄 테니까 자유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 결과 2019년에는 300명대 수준이던 디지털 성범죄 아동 피해자는 지난해엔 4배가 넘게 늘어 1,5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도박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까지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도박과 마약 등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의 주 이용층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마련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선 피해 학생을 위한 원스톱 보호 시스템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별 청소년이 분별력을 가지고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합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의 지도를 위해서 보호자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4개 분야 12개 주요 과제를 수행하며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